불가사리는 머리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몸 자체가 머리입니다. 불가사리를 처음 보면 팔이 5개라고 생각하시죠? 과학자들은 불가사리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특히 머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항상 궁금해왔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물은 몸통이 양측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몸통을 가운데로 나누면 양쪽이 일치하는 모양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불가사리는 연잎성게, 말미잘과 더불어 그렇지 않아요. 불가사리는 방사형 대칭으로 몸의 중앙에서 같은 부분이 펼쳐집니다. 불가사리는 5방향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5개의 동일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해요. 이 발견을 위해 과학자들은 유전자 연구에 도움이 되는 RNA 단층 촬영이라는 기술을 사용했어요. 그들은 신경계를 포함한 외층을 제어하는 유전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놀랍게도 머리와 관련된 유전자가 불가사리의 머리와 팔에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통과 연결된 유전자는 거의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불가사리의 머리와 몸통이 독특하게 분리되어 있음을 시사해요. 이 연구는 화석 기록을 바탕으로 불가사리의 진화 과정과 몸통을 가진 조상이 어떤 모습이었을지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도토리벌레의 머리에서 활성화되는 유전자가 불가사리의 몸 전체를 덮고 있는 피부에서도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유전자는 각 팔의 중앙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며 팔끝으로 갈수록 다른 동물의 뒤쪽에서 발견되는 유전자와 유사하게 변화합니다. 불가사리는 몸통에 대한 유전자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가사리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 도전합니다. 폴 맥카트니가 비틀즈의 노래 A Day in the Life의 마지막에 그의 셰틀랜드 양치기계를 위한 초음파 호루라기를 녹음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개는 청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초음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개는 귀 하나를 움직이려면 18개의 근육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덕분에 소리의 발원지를 재빨리 찾아낼 수 있으며 이는 인간보다 뛰어난 또 하나의 능력이죠. 개들의 놀라운 청력은 때때로 후각보다 뛰어납니다. 개의 후각은 인간보다 최대 10만 배 더 예민합니다. 인간의 후각 수용체는 약 500만 개이지만 블러드 하운드는 최대 3억 개에 달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개와 큰 돌고래는 인간과 놀라운 유사성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해요. 그들은 사랑하는 상대와 헤어질 때 상대방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는 인간이 아닌 동물 중 최초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돌고래는 친한 동료와 헤어질 때 서로의 시그니처 휘파람 소리를 모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라소타 돌고래 연구 프로그램의 기록에 따르면 여러 쌍의 돌고래가 별도의 그물에 갇혀 있었지만 여전히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돌고래의 수다 중 일부는 돌고래 친구들의 독특한 휘파람 소리를 모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독특한 식사 습관을 가진 플라밍고입니다. 플라밍고는 종종 머리를 거꾸로 하고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독특한 행동은 플라밍고 입의 해부학적 구조와 길고 우아한 목을 물속으로 움직이기 위한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습니다. 플라밍고는 숙련된 여과 섭식자로 혀를 효과적인 채로 사용하여 먹이를 잡아요. 목을 물 아래로 내릴 때 입을 거꾸로 뒤집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런 다음 입을 다물고 부리의 비처럼 뻗은 부분을 통해 능숙하게 물을 빨아들입니다. 또한 혀를 이용해 물을 배출하면서 수집한 먹이를 섭취해요. 넷플릭스에서 영화 나의 문어 선생님을 보셨다면 문어가 인간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문어의 해부학적 구조에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문어에는 심장이 3개 있어요. 하나의 심장은 몸 전체에 혈액을 펌프질하고 다른 2개의 심장은 그 혈액을 문어의 아가미로 보내요. 문어는 또한 9개의 뇌를 가지고 있어요. 문어의 8개의 촉수에는 각각 고유한 미니 뇌가 있습니다. 이 미니 뇌 덕분에 각 촉수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9번째 뇌는 전체 팔 신경계를 관장합니다. 주머니쥐는 어떤 면에서는 영리합니다. 주머니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죽은 척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포식자와 마주쳤을 때 이빨을 드러내고 쉿 소리를 내며 으르렁거림으로써 적을 위협해요. 그러나 이러한 전술이 실패하면 주머니쥐는 눈을 감고 옆으로 쓰러져 죽은 척하는 방법을 사용해요. 더 설득력 있게 보이기 위해 주머니쥐는 침을 흘리고 혀를 내밀고 배설물을 배설하여 갑자기 죽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주머니쥐는 위협이 사라졌다고 확신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원숭이들은 서로를 부를 때 큰 소리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짖는 원숭이의 울음소리는 특정 상황에서 약 5km까지 들릴 수 있습니다. 보통 수컷이 암컷보다 더 큰 소리를 내요. 이 소리는 동물의 목구멍에 있는 비대해진 뼈의 공간을 통해 공기를 끌어당겨서 만들어집니다. 이 뼈는 암컷에 비해 수컷이 더 크기 때문에 수컷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북극곰의 털 아래에는 검은 피부가 있습니다. 북극곰의 푹신한 흰색 털은 사실 반투명해요. 가시광선을 반사하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일 뿐이죠. 피부 자체는 칠흑같이 검습니다. 이 동물은 헤엄치는 모습도 인상적이에요. 물속에서 최대 시속 10km의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이렇게 큰 동물치고는 꽤 빠른 속도입니다. 수 킬로미터를 헤엄쳐 몇 시간 동안 계속 헤엄칠 수 있습니다. 큰 발은 수영을 위해 설계되었어요. 뒷다리는 곧게 펴서 방향타 역할을 하면서 노를 저어 물속을 헤엄치는 데 사용하며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줘요. 북극곰을 방문했으니까 펭귄에 대한 낭만적인 사실 하나를 덧붙일게요. 수컷 젠투 펭귄과 아델리 펭귄은 프로포즈로 자신을 표현해요. 이들은 잠재적인 짝에게 남극의 혹독한 환경에서 둥지를 짓는 데 필수적인 귀중한 조약돌을 제공합니다. 암컷 펭귄이 조약돌을 받아들인다면 두 펭귄은 평생을 함께하며 유대감을 형성하고 짝짓기를 준비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키우는 집고양이는 유전적 구성의 95% 이상을 호랑이와 공유한다고 해요. 이 작은 털복숭이들은 또한 냄새로 영역을 표시하거나 놀이 시간 동안 스토킹하고 달려드는 고전적인 행동 등 야생의 친척인 호랑이의 많은 행동을 모방합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고양이의 뇌는 인간과 비슷해요. 두 뇌에서 동일한 감정 영역을 공유하고 있어요. 고양이는 또한 최대 100가지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올빼미의 눈에는 관 혹은 원통이 있습니다. 막대 모양의 눈은 안구를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의 눈은 거의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올빼미는 몸 전체 또는 머리 전체를 돌려서 주위를 살펴야 하는데 모두 야간 시력 때문이에요. 어둠 속에서 보는 기술을 익히려면 올빼미는 모든 빛을 퍼낼 수 있는 큰 각막이 필요해요. 늘보 로리스나 안경원숭이와 같이 대부분 밤에 활동하는 동물들은 이를 위해 거대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빼미는 두개골이 작기 때문에 그 큰 눈이 부풀어 오를 수 없습니다. 바퀴벌레는 생존 기술로 악명 높은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바퀴벌레의 독특한 뇌 구조 때문이에요. 바퀴벌레는 두 개의 뇌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머리에 있고 복부 근처에 더 기본적인 뇌가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놀라울 정도로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잡기가 매우 어려워요. 뒷부분에는 미세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작은 털이 있어요. 이 털이 움직이면 바퀴벌레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즉시 탈출 모드로 전환해요. 연구에 따르면 바퀴벌레는 20분에 1초 만에 반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을 켜거나 무언가를 손에 쥐고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할 때쯤이면 바퀴벌레는 이미 달아납니다. 고양이는 꿈을 꿉니다. 고양이가 자고 있는 동안 수염이 경련을 일으키거나 다리를 차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악몽을 꾸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람의 수면을 살펴보면 고양이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렘수면을 하는 동안 우리의 뇌는 깨어있을 때처럼 매우 활발하게 활동해요. 또한 꿈을 꾸기 가장 좋은 시간대이기도 해요. 렘수면은 눈꺼풀 아래에서 눈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눈은 움직이지만 나머지 신체는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는 가끔 실룩거리는 것 외에는 보통 잠을 잘 때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